안녕하세요. 대표님의 언어로 대표님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금이 쉬워지는 시간을 만들어드리는 세무회계 동행 박민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 사업자라면 사업 초기에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매뉴얼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 세무사에 방문을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홈택스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왕이면은 세무서에 직접 가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노란 종이로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식당이나 매장에 가셨을 때 노란색으로 사업자 등록증 비치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홈택스로는 바로 A4지에 출력을 하기 때문에 노란색 종이가 안 되고 반드시 세무서에 가셔야지 노란색 종이로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다 깔끔하고 정식적인 문서의 느낌이 나서 사업용 비치용으로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두 번째는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을 임차하신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시겠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과 함께 임대차 계약서 원본의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확정일자가 있어야지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서 보증금 회수를 안전하게 회수하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니 활용하셔야겠죠. 네, 마지막으로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서 담당자와 직접 소통이 가능합니다. 일반 가세냐 간이 가세냐에 따른 간단한 설명도 좀 들으실 수가 있고, 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인허가 등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서류도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궁금한 점을 현장에서 직접 문의하고 해결할 수 있어서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개설하셨다면 사업용 계좌와 공동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이제는 은행으로 갑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 도장을 지참을 하셔서 사업장 근처에 있는 주거래은행을 방문을 하시고 사업용 통장 개설을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용 계좌는 개인 계좌와 처음부터 분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관리가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업용 계좌 미등록 가산세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하게 분리를 하시는 것들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계좌 개설을 하실 때 인터넷 뱅킹도 신청을 하시고 사업자 공동인증서도 발급을 꼭 하셔야 됩니다. 가끔은 법령인증서로 발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자세금계산서용만 해도 충분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들 착각을 하시는데요. 은행에서 사업용 계좌를 개설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업용 계좌로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셔서 사업용 계좌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이관한 거래처 중에서 이 사업용 계좌 등록을 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초기에는 아니지만 열심히 일을 하셔서 매출이 증가하시게 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고, 이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되는 등록 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니 초기에서부터 이 부분을 챙겨 놓으시면 나중에 걱정할 필요가 없으시겠죠. 등록 의무자인데 등록을 하지 않게 된다면 가산세라든지 세액 감면 혜택을 배제받으니 꼭 챙겨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사업용 계좌 등록과 함께 사업용 신용카드도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업용 신용카드라고 해서 별다른 건 없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신용카드를 등록하셔도 무방하지만 사업용 결제에만 사용하는 규칙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개인 가사 경비가 중복돼서 반영될 확률이 꽤 높은데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사업 경비가 아닌 항목이 신고서에 반영이 되면 꽤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분류해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방법은 저희 사무실 블로그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 더보기에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초기 개인 사업자가 챙기면 좋을 3가지 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조사비입니다. 우리가 일반 개인일 때는 크게 의미가 없었지만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사업을 하시게 되면 사업 관련성이 있는 경조사비는 경비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요즘은 종이보다 모바일로
연락이 많이 오죠. 그래서 링크 유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캡처를 해 놓으시면 증빙 서류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거래처에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꼭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시고 상품권 지급 대장을 잘 관리하시면 이 또한 접대비로 비용 처리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부가세 조기 환급 제도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비품 구입 등 현금의 지출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때인데요. 당장에 현금이 부족한 때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 부가세 조기 환급 제도를 활용한다면 초반에 현금 유동성을 좀 풀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1월과 7월에 있는 확정 부가세 신고 기한을 기다리지 말고 조기 환급을 신청을 하시면 그 다음 달 15일까지 환급 처리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초반에 현금 확보를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노란우산 공제를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퇴직금 등 목돈 마련을 위한 제도인데요. 2025년도부터는 연 60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네, 마지막으로 사업 시작과 동시에 자동이체로 설정해 놓으면 좋은 10대 비용입니다. 이 부분은 표로 띄워 드리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놓으시면 첫 해 결산부터 정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더 궁금한 점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시겠고요. 확인 후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들의 세금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도록 그때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